네,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알아서 그런지 이 많은 시장 변화 중에서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또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럴 때 좀 어떠한 부동산을 지켜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변화 현상들이 발생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부동산이라고 제가 개념 짓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동산들, 꼭 필요한 부동산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자산에서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업무 지구가 발달한 근처의 배우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이 우수한 도시의 주택들은 앞으로도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들을 신도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교통망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족 기능을 갖춘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3기 신도시에도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지에 있는 주택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도시 내에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 내에서 일을 하고 주거를 하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입지에 주택들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월 정기적 수익을 줄 수 있는 똑똑한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는요. 도시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형 부동산이 더 인기가 있는 부동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벌어먹고 사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월세가 아주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인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중국 수입의 무역 시대를 대비해서 서해안 벨트 지역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서해안 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의 개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앞으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가까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 벨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서해안에 항구 도시들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패턴에서는 앞으로 그 주위에 있는 입지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개발도상국 때 있었던 이제 항구 도시들을 보면요. 부산이나 울산, 포항, 거제 등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발달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그쪽에서 가까운 입지들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었다면요. 앞으로는 중국을 겨냥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해안 벨트에 있는 그런 이제 입지 좋은 그런 토지나 주택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